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건데 성스럽고 음, 하여튼 뭔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한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 거니까 또 새롭게 시간 출발하는 거니까 신비롭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지겹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삶이 자체가 원래 단조롭고 음, 그 루틴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재미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미없고 흥미 없다 하더라도 찾아야 돼.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 즐거움. 이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은 오래오래 못합니다.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지겨워요. 뭐 신나게 오르면 좋지만 계속 오르니까 뭐 떨어지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러니 얼마나 지겹겠어. 이 지겨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나가리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어떻게 우연찮게 하나 글을 봤는데 아주 살벌한 글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관계를 가는데 이런 관계라면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라. 싹을 자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늘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고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런 관계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니 만나는 자체가 부담이고 귀찮은데 뭐로 만나? 차라리 만나지 말고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그럴 바에는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려라. 두 번째,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굳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차없이 잘라버리십시오. 너무 냉정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왠지 모르게 곁에 있으면 부끄럽고 엮이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끄럽고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관계도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절단이죠. 절단 해야지. 끝내버려야죠. 끝내버리자. 네 번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야.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야. 이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아요. 멀어지는 그런 관계. 다섯 번째,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어울릴 필요도 없고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인간관계 능력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고민하고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점검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의 신호를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신호. 어쩌면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겨줄 상처를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음의 신호를 읽어보자. 마음의 신호. 좀 약간 좀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우울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 현실입니다. 좀 냉정하게 할 때 냉정히 할 때가 필요해요. 좀 살벌했나? 아침부터 좀 희망찬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역시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다르다. 뭐가 다르냐?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내 TV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축된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 1분기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가지고 18년 갑자기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18연속이에요. 18년 연속으로 업계 1등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벌써 60%예요. 60%로 올레드 1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 1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줄어든 4,625만 대로 집계가 됐고 2009년 이후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적은 출하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금액 기준으로 32.1%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어요. LG전자 17%, TCL 9.9, 하이센스 9.3, 소니 5.5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를 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5인치짜리 이상의 그 초대형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38.8%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어요. 38.8.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그 북미, 유럽, 유럽에서도 각각 52.6%, 60.7%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는데 이 80인치형 이상 TV 시장에서는 98인치 신제품을 앞세 가지고 점유율을 43.9%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고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우위를 보였는데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늘어난 59.1%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LG전자는 올레드 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립니다. 선두를 달렸고 올 1분기 올레드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58.8%인데 1위를 기록했고요. 2013년 첫 출시된 LG 올레드 TV는 업계 최초로 누적 출하량 1,500만 대 돌파했고 70인치짜리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도 LG가 출하량 기준 75% 점유율을 기록을 했네요. 올레드는 잘하는 것 같아요. LG가. LG는 세계 최초 4K 121Hz 무선 전송 그 솔루션을 탑재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연내 출시해가지고 올레드 선두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TV 시장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건데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지난해 36.7%였던 올레드 TV의 그 금액 기준 점유율은 46.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그 이재용 그 회장이 23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여기 참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밝게 웃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가도 반드시 웃었으면 좋겠고 이건 뭐 약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 2000년에 그 논밭 투성이었던 경기 화성, 요즘 경기 화성 인구가 19만 1000명으로 약 성남의 5분의 1에 불과했어. 5분의 1에 불과했는데 각각 38만 6천명, 35만 6천명이던 용인과 평택 역시 인구나 도시 인프라에서 한창 잘 나가던 그 신도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이들 후발 도시는 반도체 역세권에 힘입어 가지고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일기 신도시를 차례로 제쳐버렸어요. 제치고 경기도의 인구 지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야,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2000년에는 그 수성고부에 수성고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이렇게 지키던 경기 빅4가 이 빅4 자리를 올 4월 기준 좀 바뀌었어요. 수용고화, 수원, 용인, 고양, 화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도내 도시 그 수도권이 일기 신도시에서 반도체 공장 인근의 이른바 반세권 도시로 바뀌었네. 반세권, 반도체 역세권, 반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추가 투자가 예고돼 있어서 10년 뒤에는 경기도 인구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따르니까 지난 4월 초 행정고시를 통해서 훈령을 통해 가지고 시군 순서를 2021년 4월 개정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에서
수원, 용인, 고양, 화성으로 이제 변경을 했네요. 화성시가 작년 말 인구 외국인 포함해서 94만 9천 명이야? 우와, 나 깜짝 놀랐네. 화성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응? 성남이 93만 7천 명을 앞섰다고 하네요. 일기 신도시의 간판주자 분당을 포함한 성남을 2001년 시로 습격한 그 화성이 앞지른 사건은 도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경기도의 한 고위공무원은 이 수원을 감싸는 계란 흰자 역할을 하던 일기 신도시의 그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인구 구도가 이제 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예전에 고양, 일산, 부천의 중동, 뭐 안양, 평촌, 그 삼본 일부 쪽하고 성남의 분당 등 90년대 조성된 일기 신도시가 인구 정체 또는 감소에 직면한 상황과 대비되는데 성남시 인구의 정점은 2005년이었고 부천시는 2010년 그때가 87만 5천 명, 그리고 안양시는 2005년 62만 5천 명, 그 이후로 이제 감소 추세라고 하네요. 그나마 면적이 넓은 고양시는 2020년에서 21년 107만 9만 명으로 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고양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인은 그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 집중 투자한 2000년 이후 급속도로 개발을 했고 이 주민등록 인구가 2000년 38만 6천 명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107만 4천 명으로 2.7배 늘었어. 2.7배 늘어난 거야. 용인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요. 외국인 포함하니까 2021년부터 고양시를 앞질렀고 화성은 더 드라마틱하더라. 왜 드라마틱하냐 보니까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 반도체하고 화성 캠퍼스 그리고 배후도시인 동탄 1 신도시가 인구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시 승격 직전 2000년 인구 19만 1000명의 소도시는 올 연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를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양대 산업을 부여한 유일 도시라는 점이 인구 급증의 비결입니다. 지난달 24조 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은 화성을 생산기로 점찍었습니다. 이미 화성의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2011년 도내 시군 1위에 올랐는데 20년에는 GRDP가 81조 9천억으로 2위인 성남의 한 1.7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 2신도시, 봉담, 진안지구,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으로 2035년에는 한 120만 명을 넘길 것 같다고 합니다. 도내 부동의 인구 1위를 지켜온 수원, 이 수원이 지금 4월 말 기준 119만인데 이것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택 인구는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증을 하네요. 옛날 생각나. 평택 진짜 오래됐었는데 2000년 35만 6천 명에서 지난달 말 58만 4천 명 넘어섰고 2035년 목표 인구가 90만이네. 90만. 그래서 평택시장이 삼성전자가 육공장까지 계획된 투자를 마무리하고 평택강 개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2035년 100만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벨트를 산업과 도시계획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고요. 하여튼 한국 지식산업은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 성남, 용인으로 이제 남하했는데 이를 평택과 화성이 어떻게 이어갈지가 상당히 고민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화성이 드라마틱하네요. 인구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줄은. 이제도 TV가 아주 재밌어요. TV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과 LG전자가 올해 들어서 글로벌 TV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했죠. TV 세대 중 한 대는 삼성 제품이다. LG전자는 올해도 TV 시장을 과점하면서 이제 확고한 1위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또 삼성 헬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갤럭시 워치 그 수면 기능 사용자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삼성 헬스와 갤럭시 워치로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삼성의 MX 사업부에서 그 헬스 팀장이 기자실에서 삼성전자의 그 건강관리 솔루션 삼성 헬스의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미디어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2012년 출시한 그 삼성 헬스는 매달 전 세계 6,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건강 솔루션이라고 말을 하고
2012년 출시 당시 간단한 피트니스 트래킹 지원으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삼성 헬스가 이제 2015년 수면 관련 기능이 탑재되고 2018년에는 그 사용자 손목에 있는 갤럭시 워치를 중심으로 전략이 개편됩니다. 이후 20년에는 혈압, 심전도 기능을 추가한 뒤에 21년 갤럭시 워치에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장착했어요. 그 지난달에는 갤럭시 워치 5 온도 센서를 활용해서 여성 생리 주기 예측 기능도 선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삼성헬스의 미래 전략 중 하나로 중요하게 보는 게 수면 기능이더라고. 양질의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고 건강 전반에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갤럭시 워치 사용자 중 매주 1회 수면을 측정한 사용자가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어요. 근데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잠자기 불편하지 않나? 근데 워치 이용자 중 절반이 매주 수면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40%는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수면 기능을 사용한다. 그렇게 합니다. 갤럭시 워치는 그 고도화된 센서로 수면 중에 뒤척임 정도를 측정해서 수면 사이클을 파악해서 광학 심박 센서로 심박과 산소 포화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면의 깊이를 분석해요. 삼성은 8가지 동물 유형으로 세분화한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갤럭시 워치 센서의 그 후면 불빛 등 그 세심한 부분도 자동 조절될 예정이랍니다. 또 향상된 수면 관리 기능하고 보다 더 개인화된 피트니스 기능 그리고 강화된 건강 모니터링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에서 다양한 수면 데이터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면 측정에서 나아가서 실제 수면 개선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그 맞춤형 수면 유형 진단과 수면 습관 형성 등을 도와줄 거라고 하죠. 아울러서 갤럭시 워치처럼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로는 수면 탐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돼서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뇌파 탐지를 통한 센서가 필요하고요. 손목 기반의 수면 탐지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면 추세 파악으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은 물론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더 필요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놓치기 바라요.